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이 오래된 말이 우리 마음속에 던지는 울림은 실로 강력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야말로 사람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수많은 갈림길에 서서 불확실한 내일을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어둠이 앞을 막고 있든 간에 오늘이라는 이 순간에 행동하는 결심을 한다면 결국 그 작은 움직임이 우리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유명한 격언이 있지만 이 말은 약 500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굳센 희망과 의지를 일깨우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전해집니다. 인생의 방향을 잃은 이들에게는 하나의 나침반이 되어 주었고 현실의 벽에 막혀 움츠러든 이들에게는 다시금 뚜벅뚜벅 걸어갈 힘을 되찾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짧은 명언이 품고 있는 힘을 깊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이런 단순한 말이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지 않는 빛을 발했는지 그 역사적 배경과 현대에서의 해석, 그리고 실제로 그 정신을 삶에서 구현해낸 감동적인 사례까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명언이 머릿속에만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실천적 지혜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그리고 그로부터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도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명언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그 뒤에 현대인들이 어떻게 적용하며 감동을 얻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명언이 탄생한 배경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은 약 500년 전 종교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큰 영향력을 끼친 사상가의 시대적 상황과 맞닿아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종교적, 사회적, 문화적 변혁기를 맞이하여 기존의 권위와 전통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새로운 가치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미래가 불투명하더라도 자신의 믿음과 가치를 실천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필요로 했습니다. 다양한 전쟁과 질병, 그로 인한 경제적 혼란 속에서 불안과 절망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대한 기대 역시 공존하던 시기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현재에 집중하여 나아가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널리 퍼지게 되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이러한 명언은 당시 사람들에게 종교를 통한 정신적 위안을 줄 뿐만 아니라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개인이 지녀야 할 삶의 태도를 제시하는 지침으로 기능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통해 남이 보장해주지 않는 미래일지라도 자신이 직접 작은 걸음을 내딛는다면 그것이 곧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또한 사회가 급변하는 가운데 때로는 외부 환경이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고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마련해 현재에 충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500년 전의 시대적 상황은 굉장히 극단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터질 수도 있었고 혹은 유행병이 닥쳐서 마을 전체가 폐허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권력자와 종교 지도자들의 갈등으로 인해 평범한 사람들은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생존의 위협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이들에게는 내일이 멸망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려 했던 이들의 자세가 결국 우리가 지금 인용하는 명언의 토양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현대에서 이 명언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정보가 넘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빠른 변화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많은 이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취업, 학업, 진로, 인간관계 등 삶의 여러 영역에서 좌절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과연 내일에 대한 희망이 존재하는지 의문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 명언이 제시하는 바는 내일의 보장 여부를 따지기 전에 지금 할 수 있는 실천을 통해 작은 씨앗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인간관계에서 한 걸음 나아가 상대를 배려하고 용서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가 결국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복잡한 사회에서 이 말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가치관과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와 가능성 속에서 방황하지 않으려면 나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진솔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 오늘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빠르게 변해도 내면의 가치를 분명히 붙들고 있으면 외부 환경의 변화에 덜 휘둘리게 됩니다. 그 결과 오히려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고 미래가 어떻게 펼쳐지든 간에 오늘 심은 작은 씨앗이 언젠가는 소중한 열매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지닐 수 있습니다. 셋째로, 이 명언을 몸소 실천한 감동적인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혼란스러운 전쟁 시기에 모든 것이 무너진 도시에서 한 사람은 폐허가 된 땅에 꽃을 심고 가꿨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행동이 무의미하다고 말했지만 그는 결국 사람들에게 희망이란 단순히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가 가꾼 꽃이 주변에 작은 아름다움을 선사했고 이를 바라보던 이웃들은 마음의 안정과 새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어느 지역에서 극심한 자연재해가 닥쳐 대부분의 경작지가 파괴되었는데 한 농부가 끊임없이 노력하여 남아있는 작은 땅에 씨앗을 뿌리고 가꾸어 많은 사람들에게 식량을 제공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그 농부의 행동은 미래에 대한 단순한 희망을 넘어 실제 생명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화려한 성공담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작은 실천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점에서 더 큰 감동을 줍니다. 현실은 늘 어렵고 기대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지만 그래서 더욱 이런 작고 꾸준한 움직임이 빛을 발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전염되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넷째로, 우리 일상 속에서 이 명언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에서 가장 작은 목표 하나를 설정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책 한 권을 읽기로 결심하고 매일 조금씩 분량을 정해 읽어나가는 것도 그 예가 됩니다. 누군가는 업무나 학업에서 막연한 압박감을 느낄 때 매일 조금씩 메모를 하며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찾아내고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추천할 만한 방법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진척 상황을 기록하거나 시각화하는 일입니다. 달력에 체크를 한다거나 노트에 매일의 성취나 배움을 기록하는 식으로 작은 성과가 쌓이는 모습을 본다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내일도 조금씩 더 분명한 모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 함께 도전 목표를 공유하고 서로 격려하는 방식도 효과적입니다. 서로의 노력을 지켜봐 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긍정적인 에너지는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가 새로운 씨앗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아무리 작은 일이더라도 지금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매일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인생을 좀 더 충실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로, 이러한 자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궁극적인 이득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미래가 불확실할 때 좌절하기 쉽지만 오히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거기서부터 삶의 주도권을 되찾게 됩니다. 또한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면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고 이는 더 큰 목표에 도전할 때 필요한 자신감을 길러줍니다. 더 나아가 이런 태도는 인간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희망을 심고자 하는 사람은 주변에 따뜻한 에너지를 전하기 마련이며 그 에너지는 상호작용을 통해 더 큰 공동체적 유대를 형성합니다. 이처럼 내가 심는 작은 씨앗은 결국 나의 삶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현실이 기대만큼 빠르게 변하지 않더라도 그 과정을 견디는 인내심과 성숙함을 기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미래를 비관하기보다는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태도를 통해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꾸준히 고민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
한층 더 단단해진 내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명원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 즉 오늘의 나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미래를 보장받지 못했다 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더 큰 무력감에 빠뜨리고 맙니다. 하지만 불안하고 어렵더라도 작은 움직임을 시작하는 순간 어제까지의 불확실성이 조금씩 다른 얼굴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마치 씨앗이 땅에서 서서히 싹을 틔우듯이 우리의 실천 또한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아주 느린 변화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어느 날 문득 놀라운 결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시청자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행동은 무엇일까요? 아주 소박한 일이라도 좋습니다. 작은 메모를 하는 것, 가까운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 어제 배우지 못했던 짧은 지식을 찾아보고 기록하는 것, 그리고 그 행동을 해냈을 때의 작은 성취감과 함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대신 가능성을 조금씩 쌓아가는 경험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500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명원이 가르쳐주는 핵심이며 우리 각자가 현실을 살아가며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힘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과거 종교개혁과 사회변동의 시기에 탄생한 이 말은 불확실한 미래가 눈앞에 있어도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작은 행동을 통해 가능성을 만들어 가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현대의 복잡하고 빠른 변화 속에서도 이 태도는 여전히 유효하며 작지만 꾸준한 실천이 어떻게 더 밝은 내일을 그려나갈 수 있는지 다양한 사례가 이를 증명해 줍니다. 일상 속에서 이 말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파악하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좌절과 실패도 겪겠지만 결국에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용기를 한층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숙고해 보심으로써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씨앗이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구독을 하시면 앞으로도 이런 삶의 통찰과 명언에 담긴 지혜를 자주 전해드릴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더 풍요롭고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계속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깨달음을 함께 나누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어 더 많은 사람이 내일을 포기하지 않고 작은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돕는 즐거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더욱 풍부하게 이해하기 위해 종교개혁 시기의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면 그 당시에는 인쇄술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사상과 정보를 접할 기회가 생겨났습니다. 이전에는 지식과 정보가 특정 계층에만 집중되어 있었고 대다수 사람들은 제도나 권위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인쇄술을 통해 각종 논문, 성서, 책자 등이 널리 보급되면서 개인이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기회가 커졌습니다. 이는 종교적 믿음만이 아니라 삶의 태도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왔으며 전통적인 권위와는 다른 새로운 가치관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다와 같은 메시지가 유의미한 울림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수많은 전쟁과 갈등은 단순히 종교적인 측면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영토 분쟁, 세력 다툼, 국민의 불만 등 여러 요소가 얽힌 복합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사람들은 삶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기도 했고, 정치나 종교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여겨 미래에 대한 희망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개인의 의지와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설사 내일이 멸망한다 한들 오늘 내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자각이 그들을 움직인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단순히 개인의 자기계발을 넘어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작은 행동들을 시작했을 때 그 결과는 때로는 예상을 뛰어넘는 영향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가령 마을 단위에서 자발적으로 길을 보수하거나 공동 경작지를 돌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삶의 질이 개선되고 이웃 간의 유대감이 높아진 예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실천의 귀중함을 몸소 체득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가치를 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는 마치 사과나무의 씨앗이 하나둘씩 퍼져나가 더 많은 과실을 맺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 작은 결심과 행동이 가져올 미래를 장담할 수 없더라도 일단 씨앗을 뿌려두면 언젠가 결실을 볼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점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정보의 양이 지나치게 많아지고 기술과 사회의 변화 속도가 가속화될수록 오히려 사람들은 불안을 더 크게 느끼기 쉽습니다. 한편으로는 무수히 많은 선택지와 기회가 열려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무엇도 확실히 성공할 거라는 보장을 찾기 어렵다는 데서 오는 막막함이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먼저 무엇이든 시작해야 합니다. 준비가 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미루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부터 실천에 옮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창업을 고민하는 사람이 끝없이 시장 상황만 조사하고 실패 사례를 수집하고 주변의 부정적인 말에 귀 기울이기만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명언의 정신을 따른다면 일단 작은 규모라도 시도해보고 거기서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점차 확장해 나가는 것이 더 생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실패나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실패를 통해서라도 배움을 얻고 다시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 훨씬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이 같은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고 나중에 놀라운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 사례가 크든 작든 한 사람이 오늘 심은 씨앗이 훗날 더 큰 나무로 자라나 여러 사람에게 그늘과 열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이 명언이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깨달음은 미래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미루지 않고 스스로 지겠다는 결심입니다. 사회가 이러니, 경기가 이러니, 상황이 이러니 하는 이유로 본인의 결정이나 행동을 계속 유보하는 태도는 스스로를 무력감에 빠뜨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게 모두가 주저하고 있을 때 한 걸음 앞서 나아간 사람이 새로운 길을 열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거창한 업적이 아니더라도 당장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충격을 주고 동참하거나 지지하는 이들을 모아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태도가 쌓이고 쌓여 공동체 전체가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큰 혁신과 변화는 대개 누군가의 작은 시도가 모여서 더 큰 흐름을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지금은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라고들 하지만 오히려 개인의 작은 의지가 모여 더욱 놀라운 일을 이루어낼 수도 있다는 역설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서로 단절된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희망의 씨앗을 심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남을 앞지르는 데만 급급한 경쟁이 아니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협력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지요. 일상에서 이 명언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자신을 성장시키는 학습이나 훈련을 지속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일정 시간을 정해 독서를 하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며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을 길러나가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미래가 두렵기보다는 기대된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내일이라는 것이 불확실할지라도 오늘 이미 무언가를 심었기 때문에 그 발화와 성장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을 겪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돌발 상황에 부딪혀 모든 계획이 어그러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야말로 이 명언의 힘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아무리 주위 사정이 좋지 않더라도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사람이 결국은 내일의 주인이 됩니다. 작은 성취가 모이고 모이다 보면 나중에는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던 정도의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를 무조건 낙관으로 덮어두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냉철한 상황 인식 없이 무작정 어떻게든 되겠지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분석과 준비가 끝난 후라면 과감히 첫 발을 떼는 것이 바로 이명원이 말하는 행동의 본질입니다. 끊임없이 머릿속으로만 고민하는 것에서 벗어나 실제로 손과 발을 움직여보는 순간 비로소 나는 내 삶의 무대 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때때로 주변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어차피 잘 안 될 거야라고 말하던 이들도 누군가가 묵묵히 실행에 옮기는 모습에서
자극을 받고 시도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둘씩 사과나무를 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언젠가는 그 숲이 서로에게 그늘과 열매를 제공해주는 풍요로운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 명언은 흔히 알려져 있어 그저 상투적인 말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긴 본질은 언제까지나 유효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삶에서 불확실성이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과거보다 더 복잡해진 현대 사회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은 더욱 다양하고 교묘한 형태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의 속도와 글로벌화된 경쟁은 사람들이 언제든 도태될 수 있다는 공포를 자극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내일이 아무리 불안해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태도는 단순한 낙관론이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는 하나의 전략이 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매달려 전전긍긍하기보다는 통제 가능한 영역에 집중하고 작은 승리를 쌓아가는 것이 결국 장기적으로 더 큰 성과와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태도는 인간적인 존엄성을 지키는 데도 기여합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그것을 직접 실행에 옮긴다는 사실 자체가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설령 그 결과가 내가 꿈꾸던 모습과 다소 거리가 있더라도 그 노력의 과정에서 배운 것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배움을 바탕으로 다시 새로운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고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끊임없는 시도와 실천이 반복될 때 우리는 인생의 여러 갈림길에서 좀 더 자신감 있게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 명언에 대해 너무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이다라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급격한 위기 상황에서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것조차 사치라고 느낄 정도로 절박한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절망의 순간일수록 작은 희망을 붙드는 실천은 더욱 간절해집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어진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손을 놓아버리는 대신 우선 일자리를 찾기 위해 매일 일정 시간씩 꾸준히 이력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기술을 배우는 노력을 이어간다면 그것이 곧 작은 씨앗을 심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칫 무너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한 걸음씩 전진하는 끈기가 결국 미래를 바꿀 가능성을 열어두는 셈입니다. 이런 과정을 견디는 것은 때때로 고통스럽지만 거기서 오는 성장은 결코 값싼 희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고비를 극복해낸 경험이 많을수록 오늘 심는 사과나무가 지닌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지 나 하나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들과 미래를 나누기 위한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변의 작은 선행을 실천하는 것도 하나의 예가 됩니다. 예컨대 길가에 쓰레기가 널려 있는 걸 발견했을 때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직접 조금씩 주워서 주변을 깨끗하게 만드는 행동은 사소해 보이지만 지나가는 다른 이들에게도 좋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보고 마음 한구석에 깨달음을 얻어 또 다른 곳에서 누군가를 돕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작은 실천이 확산되면서 세상이 조금씩 바뀌는 모습은 생각보다 훨씬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눈부시게 큰 변화는 아닐지라도 분명히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변화들이 축적되어 어느 날 큰 변곡점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변화를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게 됩니다. 현재의 자기 삶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학업이나 직장에서 거듭된 실패를 경험했거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원이 전하는 메시지는 완벽한 상황이 갖춰진 뒤에 움직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한 발을 내딛어 보라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 내가 심을 수 있는 사과나무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의지를 담아 실천하려는 마음가짐이 어느새 자신과 주변을 변화시키는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나면 지금의 고통과 실패는 오히려 더 큰 희망과 성장을 위한 자양분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언제나 인생은 단 한 번의 기회로 끝나지 않고 수많은 시도와 도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는 매일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명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인식은 세상은 결코 완벽하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너질 듯한 현실 속에서 오히려 삶의 의지를 잃지 않고 행동할 때 우리는 인생이 주는 다양한 선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물 중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연대감과 공감입니다. 내가 심은 사과나무가 비록 작은 열매 하나밖에 맺지 못하더라도 그 열매를 함께 나눌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작지 않은 의미가 됩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공간을 공유한다는 의미를 넘어 서로의 노력을 인정하고 보살펴주는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명언은 개인주의적 성공만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내 성공만을 바라기보다는 함께 이루어가는 과정을 존중하고 서로를 돕는 문화가 결국 더 큰 시너지를 만들 수 있음을 상기하게 됩니다. 즉, 오늘 내가 심는 사과나무가 언젠가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기대는 서로에 대한 배려와 협력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든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일상으로 끌어와 되새겨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마주한 상황이 어떻든 간에 지금 이 순간 시작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해서 마냥 두려워하며 움츠러드는 대신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데서 오는 생동감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돌아보았을 때 그 작은 걸음들이 모여 예상치 못한 지점까지 우리를 데려다 주었음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행동하는 삶은 혹독한 현실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비결이 되어줍니다. 더불어 주변 사람들에게도 용기와 기감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오늘 내가 심을 사과나무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씨앗이 언젠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깊은 깨달음과 기쁨을 선사하는 과정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상상과 행동이 결합될 때 비로소 명언이 단순한 문장을 넘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삶이라는 것은 때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변하지 않는 사실은 매일의 순간이 곧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는 재료가 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거친 풍랑이 몰아치더라도 한순간의 의지와 행동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이명언이 지닌 불멸의 가치입니다. 또한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행위는 우리가 꿈꾸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구체적인 발걸음이기도 합니다. 개인이 자기 몫을 다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공동의 선을 이루기 위해 협력하는 사회를 생각해 본다면 그 출발점은 결국 각자의 일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회가 혼란스럽고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해서 무기력과 냉소에 빠져버리기보다는 작더라도 좋은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비로소 우리가 바라는 세상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때때로 오해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노력에 비해 결과가 미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명언의 힘은 바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도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자는 데에 있습니다. 멸망이 찾아오는 극단의 순간조차 우리에게는 아직 심을 씨앗이 남아있다는 희망, 그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숭고한 가치입니다. 실제로 역사상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이 정신을 삶 속에서 실천해 왔습니다. 그들은 세계가 자신들의 노력을 쉽게 인정해주지 않아도 묵묵히 연구하고 창작하고 헌신했습니다. 비록 당대에는 그 성과가 크게 주목받지 못하거나 오해를 사기도 했지만 훗날 그들의 행적이 평가받고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남은 사례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새로운 과학 이론을 제시한 학자나 혁신적인 예술 작품을 남긴 예술가, 혹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위해 헌신한 봉사자 등은 내일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오늘 온 힘을 다해 자신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물의 은혜를 오늘날 누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작은 행동이 축적되어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실마리가 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명언의 진가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 명언을 되새길 때 떠올려야 할 점은
행동을 하되 자기 자신과의 대화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즉,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그것이 무작정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즐거움과 열정을 가지고 임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을 연주하며 다른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선사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은 글을 쓰며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씨앗이 되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명언은 단지 힘들어도 참아라라는 식의 인내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을 통해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는 한층 더 포괄적인 조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의 어느 순간에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나를 붙들어 세우는 것은 결국 내가 진심으로 가치 있다고 믿는 무언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으며 혹은 예술이나 학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치를 행동으로 표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우리는 종종 다른 이들의 행동을 보며 자극받고 나도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곤 합니다. 누구나 단 한 번의 만남이나 한 권의 책, 혹은 한 편의 영화나 강연을 통해 인생이 뒤바뀌는 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작은 행동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전환점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일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주저하고 있다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그 사소한 행동이 사실은 누군가에게 엄청난 영감을 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전하며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이 그 선순환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앞서 언급한 5가지 목록을 다시 상기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그 목록들에서 언급된 역사적 배경, 현대적 해석, 감동적인 사례, 일상 속 실천 방안, 그리고 궁극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알면 왜 이 말이 그렇게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알 수 있고, 현대적 해석은 그 가치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며, 감동적인 사례는 이 이치를 몸소 실천한 결과가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증명해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종합하여 우리는 일상 속 실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얻는 이득이 우리의 삶과 사회를 풍요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과정이 결코 단발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내일 바로 열매가 열리는 것은 아니며, 심지어 그 열매를 내가 직접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적 간극 때문에 포기하거나 무의미하다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씨앗이 자라고 꽃이 피며 열매가 맺히는 데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을 견디는 과정에서 우리는 인내심과 지혜, 그리고 더 넓은 관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열매가 맺히는 모습을 보지 못한다 해도 그 행동은 이미 우리의 삶과 마음 속에 소중한 흔적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과정을 지켜본 다른 사람들이 이어서 더 많은 씨앗을 심을 수도 있으며, 그리하여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조금씩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기적인 시각을 지닐 때 우리의 삶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깊은 의미를 얻습니다. 오늘 내 앞에 놓인 문제와 내일 펼쳐질 미래가 불투명해도 나는 나의 믿음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조금씩 걸어가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깁니다. 그것은 어떤 거대한 체제나 환경도 쉽게 빼앗아 갈 수 없는 나만의 내면적 힘이 됩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의 정신적 건강에도 큰 이점을 줍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직접 내 삶의 방향을 그려나가는 능동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언제나 달콤하고 편안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지치고 상처받을 수 있으며 시행착오를 겪는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결심이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에 때로 넘어지지만 그 명언이 지닌 힘은 스스로에게 다시 기회를 부여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실패 속에서도 의미를 찾아내고 다시 한 걸음을 뗄 용기를 얻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일 때
한 사회의 문화도 바뀌어 갑니다. 실패를 극도로 두려워하고 비난하는 분위기 대신 실패를 디딤돌 삼아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과정을 인정해주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 자연스레 혁신과 창의성도 활발해지기 마련입니다. 모든 사람이 대단한 영웅이 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심는 사과나무 하나가 모이고 모여 사회 전반에 걸친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렇기에 이 명언은 단순히 개인의 동기부여를 넘어 사회적 변화를 함께 이끌어가는 동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혹은 새 아침을 맞이하며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현실이 어떻든 간에 내가 오늘 심어야 할 사과나무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작은 실천이 궁극적으로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크고 작은 한계와 제약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됩니다. 언젠가 우리가 그 열매를 직접 보게 되든 아니면 다음 세대가 그 열매를 맛보게 되든 오늘의 행동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삶이 줄 수 있는 모든 도전과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여전히 희망을 심겠다는 의지는 가슴 벅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미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강인한 기세로 맥동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명확한 실패나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이 명언의 가치를 진정으로 느낀다면 한 번뿐인 인생에서 다시금 용기를 내어 보고 싶어질 것입니다. 비록 결과가 예상과 다르거나 지금 당장 가시적인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더라도 우리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그 과정을 통해 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심는 사과나무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귀한 의미를 가집니다. 결론적으로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이 격언은 수백 년의 시간을 거쳐 수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결단, 그리고 행동의 가치를 일깨워 왔습니다.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는 세계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는 변함없이 유효한 메시지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할 수 없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인생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이자 책임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축적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풍요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들과 더 큰 긍정의 물결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결이 어느 순간에는 우리도 상상하지 못했던 아름답고 풍성한 숲으로 피어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과 열매를 나눠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더욱 풍부하게 이해하기 위해 종교개혁 시기의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면 그 당시에는 인쇄술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사상과 정보를 접할 기회가 생겨났습니다. 이전에는 지식과 정보가 특정 계층에만 집중되어 있었고 대다수 사람들은 제도나 권위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인쇄술을 통해 각종 논문, 성서, 책자 등이 널리 보급되면서 개인이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기회가 커졌습니다. 이는 종교적 믿음만이 아니라 삶의 태도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왔으며 전통적인 권위와는 다른 새로운 가치관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다와 같은 메시지가 유의미한 울림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수많은 전쟁과 갈등은 단순히 종교적인 측면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영토 분쟁, 세력 다툼, 국민의 불만 등 여러 요소가 얽힌 복합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사람들은 삶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기도 했고 정치나 종교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여겨 미래에 대한 희망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개인의 의지와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설사 내일이 멸망한다 한들 오늘 내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자각이 그들을 움직인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단순히 개인의 자기계발을 넘어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작은 행동들을 시작했을 때 그 결과는 때로는 예상을 뛰어넘는 영향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가령 마을 단위에서 자발적으로 길을 보수하거나
공동 경작지를 돌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삶의 질이 개선되고 이웃 간의 유대감이 높아진 예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실천의 귀중함을 몸소 체득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가치를 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는 마치 사과나무의 씨앗이 하나둘씩 퍼져나가 더 많은 과실을 맺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 작은 결심과 행동이 가져올 미래를 장담할 수 없더라도 일단 씨앗을 뿌려두면 언젠가 결실을 볼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점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정보의 양이 지나치게 많아지고 기술과 사회의 변화 속도가 가속화될수록 오히려 사람들은 불안을 더 크게 느끼기 쉽습니다. 한편으로는 무수히 많은 선택지와 기회가 열려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무엇도 확실히 성공할 거라는 보장을 찾기 어렵다는 데서 오는 막막함이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먼저 무엇이든 시작해야 합니다. 준비가 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미루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부터 실천에 옮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창업을 고민하는 사람이 끝없이 시장 상황만 조사하고 실패 사례를 수집하고 주변의 부정적인 말에 귀 기울이기만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명언의 정신을 따른다면 일단 작은 규모라도 시도해보고 거기서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점차 확장해 나가는 것이 더 생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실패나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실패를 통해서라도 배움을 얻고 다시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 훨씬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이 같은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고 나중에 놀라운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 사례가 크든 작든 한 사람이 오늘 심은 씨앗이 훗날 더 큰 나무로 자라나 여러 사람에게 그늘과 열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이 명언이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깨달음은 미래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미루지 않고 스스로 지겠다는 결심입니다. 사회가 이러니, 경기가 이러니, 상황이 이러니 하는 이유로 본인의 결정이나 행동을 계속 유보하는 태도는 스스로를 무력감에 빠뜨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게 모두가 주저하고 있을 때 한 걸음 앞서 나아간 사람이 새로운 길을 열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거창한 업적이 아니더라도 당장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충격을 주고 동참하거나 지지하는 이들을 모아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태도가 쌓이고 쌓여 공동체 전체가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큰 혁신과 변화는 대개 누군가의 작은 시도가 모여서 더 큰 흐름을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지금은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라고들 하지만 오히려 개인의 작은 의지가 모여 더욱 놀라운 일을 이루어낼 수도 있다는 역설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서로 단절된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희망의 씨앗을 심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남을 앞지르는 데만 급급한 경쟁이 아니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협력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지요. 일상에서 이 명언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자신을 성장시키는 학습이나 훈련을 지속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일정 시간을 정해 독서를 하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며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을 길러나가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미래가 두렵기보다는 기대된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내일이라는 것이 불확실할지라도 오늘 이미 무언가를 심었기 때문에 그 발화와 성장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을 겪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돌발 상황에 부딪혀 모든 계획이 어그러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야말로 이 명언의 힘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아무리 주위 사정이 좋지 않더라도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사람이 결국은 내일의 주인이 됩니다. 작은 성취가 모이고 모이다 보면 나중에는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던 정도의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를 무조건 낙관으로 덮어두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냉철한 상황 인식 없이 무작정 어떻게든 되겠지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분석과 준비가 끝난 후라면 과감히 첫 발을 떼는 것이
바로 이명원이 말하는 행동의 본질입니다. 끊임없이 머릿속으로만 고민하는 것에서 벗어나 실제로 손과 발을 움직여 보는 순간, 비로소 나는 내 삶의 무대 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때때로 주변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어차피 잘 안 될 거야라고 말하던 이들도 누군가가 묵묵히 실행에 옮기는 모습에서 자극을 받고 시도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둘씩 사과나무를 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언젠가는 그 숲이 서로에게 그늘과 열매를 제공해주는 풍요로운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 명언은 흔히 알려져 있어 그저 상투적인 말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긴 본질은 언제까지나 유효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삶에서 불확실성이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과거보다 더 복잡해진 현대 사회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은 더욱 다양하고 교묘한 형태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의 속도와 글로벌화된 경쟁은 사람들이 언제든 도태될 수 있다는 공포를 자극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내일이 아무리 불안해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태도는 단순한 낙관론이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는 하나의 전략이 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매달려 전전긍긍하기보다는 통제 가능한 영역에 집중하고 작은 승리를 쌓아가는 것이 결국 장기적으로 더 큰 성과와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태도는 인간적인 존엄성을 지키는 데도 기여합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그것을 직접 실행에 옮긴다는 사실 자체가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설령 그 결과가 내가 꿈꾸던 모습과 다소 거리가 있더라도 그 노력의 과정에서 배운 것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배움을 바탕으로 다시 새로운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고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끊임없는 시도와 실천이 반복될 때 우리는 인생의 여러 갈림길에서 좀 더 자신감 있게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 명언에 대해 너무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이다라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급격한 위기 상황에서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것조차 사치라고 느낄 정도로 절박한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절망의 순간일수록 작은 희망을 붙드는 실천은 더욱 간절해집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어진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손을 놓아버리는 대신 우선 일자리를 찾기 위해 매일 일정 시간씩 꾸준히 이력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기술을 배우는 노력을 이어간다면 그것이 곧 작은 씨앗을 심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칫 무너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한 걸음씩 전진하는 끈기가 결국 미래를 바꿀 가능성을 열어두는 셈입니다. 이런 과정을 견디는 것은 때때로 고통스럽지만 거기서 오는 성장은 결코 값싼 희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고비를 극복해낸 경험이 많을수록 오늘 심는 사과나무가 지닌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지 나 하나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들과 미래를 나누기 위한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변에 작은 선행을 실천하는 것도 하나의 예가 됩니다. 예컨대 길가에 쓰레기가 널려 있는 걸 발견했을 때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직접 조금씩 주워서 주변을 깨끗하게 만드는 행동은 사소해 보이지만 지나가는 다른 이들에게도 좋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보고 마음 한구석에 깨달음을 얻어 또 다른 곳에서 누군가를 돕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작은 실천이 확산되면서 세상이 조금씩 바뀌는 모습은 생각보다 훨씬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눈부시게 큰 변화는 아닐지라도 분명히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변화들이 축적되어 어느 날 큰 변곡점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변화를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게 됩니다. 현재의 자기 삶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학업이나 직장에서 거듭된 실패를 경험했거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원이 전하는 메시지는 완벽한 상황이 갖춰진 뒤에 움직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한 발을 내딛어 보라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 내가 심을 수 있는 사과나무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의지를 담아 실천하려는 마음가짐이 어느새 자신과 주변을 변화시키는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나면
지금의 고통과 실패는 오히려 더 큰 희망과 성장을 위한 자양분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언제나 인생은 단 한 번의 기회로 끝나지 않고 수많은 시도와 도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는 매일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명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인식은 세상은 결코 완벽하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너질 듯한 현실 속에서 오히려 삶의 의지를 잃지 않고 행동할 때 우리는 인생이 주는 다양한 선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물 중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연대감과 공감입니다. 내가 심은 사과나무가 비록 작은 열매 하나밖에 맺지 못하더라도 그 열매를 함께 나눌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작지 않은 의미가 됩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공간을 공유한다는 의미를 넘어 서로의 노력을 인정하고 보살펴주는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 명언은 개인주의적 성공만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내 성공만을 바라기보다는 함께 이루어가는 과정을 존중하고 서로를 돕는 문화가 결국 더 큰 시너지를 만들 수 있음을 상기하게 됩니다. 즉, 오늘 내가 심는 사과나무가 언젠가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기대는 서로에 대한 배려와 협력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든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일상으로 끌어와 되새겨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마주한 상황이 어떻든 간에 지금 이 순간 시작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해서 마냥 두려워하며 움츠러드는 대신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데서 오는 생동감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돌아보았을 때 그 작은 걸음들이 모여 예상치 못한 지점까지 우리를 데려다 주었음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행동하는 삶은 혹독한 현실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비결이 되어줍니다. 더불어 주변 사람들에게도 용기와 기감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오늘 내가 심을 사과나무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씨앗이 언젠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깊은 깨달음과 기쁨을 선사하는 과정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상상과 행동이 결합될 때 비로소 명언이 단순한 문장을 넘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개인의 성장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늘 심는 사과나무가 단지 나의 성취로 끝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도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꾸준히 공부를 지속하고 전문 분야에서 역량을 갖춘 사람이 결국에는 해당 지식을 공유하고 후배들을 양성하며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술을 좋아하고 조금씩 취미 생활을 이어온 사람이 언젠가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 세상에 감동을 주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작품은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와 영감을 전하고 더 큰 문화적 흐름을 일으켜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 안에 머물던 작은 가능성이 행동과 열정을 통해 발현되고 궁극적으로 많은 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 구조는 우리가 흔히 간과하기 쉽지만 사실상 상당히 자주 일어납니다. 한 개인의 작은 재능과 노력도 그 사람이 진정성을 갖고 꾸준히 가꿔 나갈 때 예기치 못한 지점에서 가치를 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디딤돌이 됩니다. 우리가 이 격언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매일의 삶에서 실천한다면 결국 우리 주변에는 작은 씨앗들이 곳곳에 심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싹을 틔우고 언젠가는 하나둘씩 자라나 많은 사람에게 그늘과 과실을 제공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실제로 사회 곳곳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의 작은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심은 작은 나무가 이웃에게 커다란 힘이 되었다는 에피소드를 흔히 접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나도 무언가 할 수 있겠다는 용기를 얻고 그 에너지가 이어져 또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촉발시킵니다. 결국 이런 연쇄 반응이 모여
어제와는 조금 다른 오늘을, 그리고 오늘과는 또 다른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이 모든 흐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듯하지만 그 근본에는 분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에너지가 모이면 불안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던 공간도 서서히 희망으로 채워진다는 점입니다. 작은 일에도 진심을 담아 최선을 다하는 사람,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기여를 고민하는 사람,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함께 어울리고 손잡을 줄 아는 사람들의 존재가 사회 곳곳을 밝게 비춥니다. 그리고 그 밝음이 확산되어 갈 때 우리는 또다시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하게 됩니다. 우리 각자가 현실에 지지 않고 저마다의 자리에서 작은 실천을 이어갈 때 그 수많은 사과나무가 숲을 이루어 모두를 위한 풍요로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도전과 역경을 만날 것입니다. 때로는 오랜 시간 공들인 노력에 비해 결과가 미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아예 실패로 돌아가 버리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씨앗을 심는다는 행위는 이미 본질적으로 미래를 향한 긍정적 선언이며 그 결과에 상관없이 삶에 대한 태도를 바꿔놓습니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았는데도 열심히 뛰어드는 사람이 결국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켜 왔다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모든 맥락을 고려할 때 500년 전에 내려온 이명언이 단순한 희망 고문이 아닌 현실을 바꾸는 행동 철학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지금 내 삶이 몹시 힘들고 지쳐 있다면 더욱더 이 말을 떠올리며 오늘 할 수 있는 행동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얼마나 작은 것이든 그 안에 담긴 진심이 결국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꿔나갈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가능성을 지닌 존재임을 발견할 수 있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서 세상 어딘가에 커다란 파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며 살아갈 이유는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다라는 말이 준엄하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내일이 불투명하고 때로는 막막하게 느껴진다 해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그 일을 하며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또 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전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날 때 비로소 우리 사회는 더 큰 공감과 희망으로 물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돌아보았을 때 작은 씨앗들이 모여 이루어진 풍성한 숲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웃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 긴 여정을 통해 우리는 너무도 당연해 보여 외면하기 쉬웠던 진실, 즉 지금 이 순간의 행동이 결국 내일을 만든다는 사실을 다시금 발견했습니다. 한 개인의 용기가 집단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그 변화가 또 다른 희망의 씨앗이 되어 확산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시발점은 오직 오늘의 결심에서 비롯된다는 점이야말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핵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며 많은 통찰을 나누겠습니다.